네, 반갑습니다. 3월 24일 월요일 아침 시작입니다. 자, 이제 3월의 마지막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은 공매도가 시작이 되지만 당장 공매도는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겁니다. 너무 호들갑 떨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대신에 이제 이번 주는 윈도 드레싱이 작용될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 또 고점권에 있는 종목군들 약간의 변동성 보이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도 있기 때문에 뭐 종목별로의 어떤 변동성은 좀 있을 것 같아 보여도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이 모두 지난 주말에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재밌는 거는 시작점에선 하락 출발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계속 올라오면서 결국 플러스까지 넘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막판에 끌려 올라가는 모습, 계속해서 상승해가지고 결국에는 상승 마감이 됐다는 거, 이거는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분위기 좋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보이고요. 다우지수가 0.08, 나스닥이 0.52, S&P 500이 0.08 이런 식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승 기조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주가를 크게 올리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4월 2일이죠.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이제 상호관세 얘기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다 판단되네요. 자, 뉴스를 한번 이제 보도록 할까요? 자, 실시간 속보를 보시면 일단은 그 지난 주말 어떻게 마감됐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먼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주말 마감에 대한 부분들 보시면 트럼프가 유연성을 언급했다. 그러니까 관세에 대해서 유연성 언급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상승 반전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살펴보시면, 자, 트럼프는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기자들이 4월 2일로 예정된 관세를 그대로 부과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나는 변하지 않겠다. 그러나 유연성이라는 단어는 중요한 단어다. 때로는 유연성이 있다. 따라서 유연성이 있을 것. 유연성, 이제 잘 구부러진다, 휘어진다, 뭐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글쎄 봅시다 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의도가 무엇이냐, 야, 충분히 우리가 관세 부분들은 신경 써줄 수 있으니까 우리 쪽에 더 투자한다고 말해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지. 자,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공격을 또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경기 침체 국면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관세에 대한 부분들 밀고 나가도 되는 것이냐, 이런 어떤 회의성 움직임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참고해 본다라면 트럼프가 계속 밀고 나가는 것도 조금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있었겠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연성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다라는 부분이겠죠. 한 사람을 위해 그렇게 한 후에는 모두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뭐 말장난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말장난인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예요. 지금 이것은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을 했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전체 회의를 열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라 라고 말했다. 그래서 테슬라가 5% 정도 급등했다는 얘기인데, 야, 테슬라가 팔지 말라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까? 팔지 말라면 안 파는 건가요? 일론 머스크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주식을 팔고 안 팔고, 이것도 좀 웃기는 얘기긴 합니다만, 어쨌든 테슬라가 반등했다. 테슬라가 많이 내렸었기 때문에 고점 대비 지금 40% 넘게 하락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 또는 저점권에서의 저가 매수세,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뭐 기업의 실적이나 또는 전망치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올라갔다가 돼서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약보합이죠. 마이너스 0.7%. 대부분 반도체 지수는 하락 마감을 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가 또 많이 올랐으면 또 조춤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내려간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거고요. 많이 올라간 것들은 주춤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뭐 시장의 생리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다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네, 뭐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금양 이야기 계속 나오죠. 금양 이야기,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린 금양, 오늘 지금 거래 정지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총 최대 9조 원이 넘었던 이 종목이 지금 6천억대로 줄어들었다는 거, 계속법인 존속 능력에 대한 의문점이 든다라는 식으로 되는 거죠. 이 469 배터리 장착에 대한 사륜구동 완성차 모형도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지금 이 469 배터리 가지고서 지금 금양이 계속해서 강력한 어떤 수준을 만들어냈었던 부분이었잖아요.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던 부분이겠죠. 근데 이 469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충전을 굉장히
빠르게 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양산이 돼야 되잖아요. 일단 양산이 돼야 되는데 요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여기 지금 부산 기장에 2차 전지 공장 증설하기 위해서 4,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추진한다고 공시했지만 요거를 이제 철회했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불성신 공시법인 지정, 관리 종목 지정까지 됐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지금 자금 조달이 안 돼가지고 공장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안 나오게 된다면 요거 양산까지 가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죠. 이거 양산이 빠르면은 뭐 올해, 늦어도 내년에는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요 부분 지금 안 되는 부분이고요. 자, 현재 시점에서는 회사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6천억이나 더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의문을 제기할 만하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쉽게 얘기하면요, 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 지난해에도 똑같은 게 나왔지만 그때는 감사하기에는 적정이었어요. 하지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은 의심이 된다. 근데 작년보다 올해의 실적 상황이 더 나빠진 거죠. 이 재무 상황이 더 나빠진 거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이 유동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한 1조 원 정도는 있어야지만이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 같다 판단되는데 1조 원을 어디서 만들어낼 것이냐. 유상증자 못하잖아요. 유상증자 못하니까 그러면 외부에서 자금 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외부에서 자금을 그래 너 살려야 되겠다 하면서 1조 원을 누가 덥석 줄 만한 포지션은 없을 것 같아 보이죠. 그런 상황에서 뭐 해외 쪽 자금을 들어오기도 좀 애매하고, 뭐 사재를 털어서 하는 것도 지금 1조 원이나 나올 가능성이 있나 싶을 생각이 있을 정도니까 쉽지가 않죠. 회사를 팔아도 6천억 밖에 안 나오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애매한 거죠. 애매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장 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4월 11일까지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근데 이의 신청이 없으면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아마 이의 신청을 할 겁니다. 이의 신청은 할 것 같고, 이의 신청이 들어가서 이제 실질 심사가 계속 들어가고 뭐 등등등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때 그때까지는 계속 거래 정지가 나올 겁니다. 월요일부터 거래가 된다 이런 얘기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거래는 안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이의 신청을 통해서 상장 폐지가 되느냐 아니면 살아나느냐인데, 살아난다기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 이 부분을 지금 해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나 우리 미래에 잘 팔아먹을 거야. 지금 배터리 개발 잘하고 있잖아. 니네 이렇게 막으면 안 돼. 이거는 통하지 않고요. 내가 지금 이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돈밖에 없는데 돈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상장 폐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주주들이 엄청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개선기간 1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뭐 3자 배정 유상제를 끌어내든 아니면 배터리를 이제 양산시켜가지고 팔아먹든 어떤 식으로 해서든 요 재무제표를 좀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개선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부족하다 그러면 1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최장 2년 정도까지는 이 개선기간에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다 완벽하게 해소됐다 그러면은 상장 폐지는 없었던 일로 해서 거래 재개가 되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는 상장 폐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금이, 제가 보기에는 금양에 투자를 하신 분들 자금은 그래도 당장은 안 될 것 같고요. 1년 정도는 묶여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시장이 이제 조금씩 올라가려고 하는 단계 또는 시장의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그런 단계에서 자금이 묶여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니까 요거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상패 뭐 이런 결정에 대한 부분보다는 거래 정지 이후에 이런 식으로 절차가 있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고, 뭐 여기에 대해서 뭐 국민청원을 넣겠다 아니면은 이제 뭐 그 이의 신청을 한다, 이거 한다고 해서 상장 폐지가 풀어지진 않습니다. 그건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안타까운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 회사가 이 부분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대한 의문 제기, 이것을 해소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뭐 달러 빚을 내서 가져오든 어떻게든 간에 이 돈으로서 이 부분을 막아줘야지 상장 폐지가 없어지고 거래가 재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래가 돼도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거래 재개가 되더라도 거래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좀 주가 상승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이후부터는 이제 팔아먹고자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그래서 금양은 회복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보여지긴 합니다. 참고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부분들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들도 제가 다 저기 종목 진단이나 이슈 진단도 해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들 조금씩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월 배당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있답니다. 연 9% 수준의 높은 월 배당률, 순자산 3개월 사이에 126% 급증했다. ETF에 굉장히 많이 집중하는 것 같아요. 커버드 콜이죠? 네, 커버드 콜. 이건 지금 미국 배당 커버드 콜인데, 요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말일날, 네, 그죠? 말일날 이거 월중 배당인가요? 네, 배당이 있어요. 월중 배당이 있고 말일 배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미국 배당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월중 배당인 것 같아요. 월중 배당. 네, 근데 이것도 액티브가 들어가는데 그냥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코덱스 미국 이거요. 이거는 이제 15일 기준에서 이번에 배당금 받아 먹은 거죠. 그다음에 요거 말고 이제 미국 코덱스, 미국 S&P 500 데일리 커버드 콜, OTM, 이 외가격 이용한 그런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월말, 그러니까 31일 기준이니까 이번 주 안에 보유하시면 되는 거죠. 27일까지 보유하시면은 이제 월말 배당 분배금을 받습니다.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 콜, 이름 되게 길긴 한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때 월말 배당입니다. 그래서 27일까지만 보유하시면 27일이 배당 권리락인 그 분배락인가? 아니죠. 31일, 28일 분배랑 27일까지 보유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네. 월중 배당은 이제 15일 날이 기준점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는 18일 날 돈 다 받으셨죠? 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 커버드 콜, 왜냐면 시장 자체가 횡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안정적인 월 배당 받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한 것은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이잖아요. 요게 배당금이 아주 짭짤합니다. 네, 짭짤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주당 140원, 지금 현재 주가가 만원도 안 되죠. 9,900원인데 주당 140원씩 분배금 받았어요. 그래서 짭짤하게 잘 받았고, 또 우리는 9,600원에 샀는데 지금 9,900원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아주 따뜻합니다. 네. 그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 커버드 콜은 일단은 횡보하는 장에서는 가장 최고의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할 때도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왜냐면 상승이 제한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제한된다라는 단점은 있어요. 근데, 올라간다고 해서 내가 뭐 수익률이 작을 건 없어요. 왜냐하면 기초자산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분배금이 줄어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수익을 계속 매달 챙겨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주가가 하락할 때는 그냥 ETF이기 때문에 그냥 팔아버리면 됩니다. 주가가 하락한다? 그럼 기초자산이 떨어질 수 있겠네? 수익률 감소할 수 있겠네? 분배금 안 나올 수도 있겠네? 그럼 팔아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락 시점에서만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서 지금처럼 주가가 바닥을 친 상태에서 조금씩 횡보하거나 또는 상승하거나 이런 게 나올 때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커버드 콜도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서 대응해 보세요. 이거 나쁘지 않습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ETF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분배금과 함께 기초자산의 어떤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주 증시 전망은요. 코스피 지수가 2540에서 2680으로 거칠 것이다. 2540에서 2680. 이러면 코스피 지수가 이번 주에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냐면 2643포인트가 지난 주말에 마감이었어요. 그러면 위쪽으로는 지금 고작 40포인트지만 아래쪽으로는 100포인트로 나왔잖아요. 즉 아래쪽으로 100포인트로 넣고 위쪽으로 40포인트다 그러면은 여기서 더 올라가기 어렵다는 얘기죠. 자, 이 이야기는 왜 나오는지 말씀드렸죠. 자, 금융투자 쪽에서 아마 삼성전자라든지 시총 상위 종목들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얘들 명분이 있는 거야. 예상 밴드 상위권에 들어갔네요. 그러면서 난 팔아먹는 거지. 중요한 거는 걔네들이 파는데 외국인들이 그냥 계속 치고 들어간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무려 2조 원을 순식간에 사들였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매수한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네, 기관들도 매도를 더 이상 하지 않고 돌려가지고 네, 주가를 돌파시킬 수도 있겠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외국인 중심의 순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주 코스피 시장에서 2조 7천억을 사들였는데 이 중에 2조 원이 네,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지금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7만원 상향 조정했다. 그러니까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판은 만들어 놨어. 근데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증권사에서는 지금 예상 상승 밴드를 2680인데 지난 주말에 네, 금융투자가 조금 팔아먹었던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급동향 우리가 지난 시황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융투자 기관의 매도가 약 3,400억 정도 금융투자 쪽에서 나왔거든요. 그 얘네들이 뭘 팔았냐? 삼성전자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삼성전자를 파는 이유는 시장이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좀 떨굴 것이다. 나는 다음에도 또 팔 것이다. 오늘도 팔 거야. 지난주에 팔았지만 오늘도 팔 거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베팅을 한 것 같아요. 기관 쪽에서는. 네, 근데 외국인이 더 세게 치고 나간다면 이거는 뭐 관심 없어지는 얘기가 되는 거죠.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반도체 쪽에서 계속적으로 기대감이 나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이 상호관세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뭐 반도체를 비롯해서 자동차 뭐 등등등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나와서 약간의 애매한 구간이 좀 있습니다만은 이번 주가 지나면서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된다거나 뭐 이번에 굵직한 재판들 많이 있잖아요. 한덕수 총리, 그 다음에 이재명, 네, 2심, 그 다음에 그거 이후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 이런 것들 발표가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 내용들 한번 체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여지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번 주에 다 마무리가 된다라면은 이제 공매도와 함께 우리 증시가 불확실성 해소를 통해서 공매도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돼요? 주가를 좀 밀어주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뭐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매도 재개한 이야기 또 나오네요. 31일날 공매도 재개, 실적 저평가주 주목을 해라. 많이 내려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매수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는 주가를 올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올라가 있는 종목들에 공매도 때리기 쉽습니다.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비중만 많지 않으면 그냥 바로 때리면 돼요. 근데 밑에 있는 것들을 공매도 치고 싶어. 내가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 공매도를 치고 싶어. 그러면 지금 때려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밑바닥에 박혀 있는 거기 때문에 때려봤자 내려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됐을 때는 더 빠질 영역 그 포지션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걸 공매도 좀 쳐야 되겠다 그러면 적어도 7만원이나 8만원까지 올려놓고 공매도를 때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밑바닥에 있는 것들은 매수가 들어와요. 또는 위쪽에 있는 거 공매도 때리면서 자금이 들어오는 부분들을 이쪽 바닥에 있는 쪽으로 옮겨서 걔네들 올려놓고 나서 다시 공매도, 그 다음에 밑바닥에도 다시 죽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이 도는 건데 이제 이 무차익 공매도라든지 뭐 상환 기간 등등등 아니면 특정 종목을 타겟팅하는 거 등등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정말 개선이 됐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입니다.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전체에 퍼지게 되면 이제는 예전에는 코스피 200, 코스닥 150만 됐었는데 기타 다른 종목들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네, 거품을 제거한다는 명분하에 공매도를 치고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 주의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것들을 먼저 볼 때는 대차 잔고 증가 종목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빌려야지 팔 수 있거든요. 이제는 무차입이 안 되기 때문에 빌려야지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차 잔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그러면 계속 주시하고 있어야 돼요. 주시하고 있다가 요거 지금 문제가 있다 싶을 때 변동성 커지면 그 즉시 팔아버리시면 여러분들 공매도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매도는 이제 이번 주까지는 그래도 괜찮지만 다음 주부터는 조금 피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유상증자 날벼락에 개미들 실신했다. 뭐 금양이 이제 마지막 막타를 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금양은 이제 유상증자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아니죠. 자, 지금 감사 의견 거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문제지만 유상증자가 그 전부터 치고 들어왔죠. SDI부터 시작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3월 22일이요. 3월 22일 종목 진단에 보시면 제가 하나 오션과의 그런 지분, 그 다음에 오너 일가와의 지분 관계,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왜 이 유상증자를 때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부분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 부분 한 번씩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3월 유상증자 결정 기업들 SDI가 2조 원이었어요. 이게 가장 큰 거였죠. 그랬다가 야, SDI가 2조 원인데 내가 질 수 없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조 6천억. 자, 이걸 가지고도 지금 뭐 호재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유상증자는 호재가 아닙니다. 네, 주주들에게 삥을 뜯는 내용이기 때문에 호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뭐 설비 투자니 뭐 이런 등등 나왔는데 설비 투자 같은 경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새로운 설비라든지 신사업에 진출한다 이런 것들은 다 돈이 필요한데, 일단은 당장 회사는 기회를 잡아야 되지만 돈이 없으면 주주들한테 좀 부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돈이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돈이 있었어. 돈이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오션의 지분을 사들이게 되면서 그 돈을 누구한테 넘겼다? 오너 일가에게 1조 원 정도를 넘기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러고 나서 돈이 없다고 3조 6천억이나 달하는 어마어마한 유정을 때려버리니까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실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저 종목 진단이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기 바라고요.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빠진 상황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든 반등이 나오겠죠. 반등이 나올 텐데 문제는 뭐냐? 내 유상증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일단은 뭐 저 밑에서 수익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야 뭐 큰 문제 있겠습니까만은 최근 들어서면서 막 신고가다 뭐 고점인데 불구하고 더 간다 주도주다 대장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매수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상당히 고민되는 내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주가 올려놓고 나서 유상증 때리면은 무조건 받아라라는 입장이거든요. 왜냐면 주가 올려놓고 유상증 때리면은 대부분 손해거든요. 대부분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 손해보는 상태에서 내가 팔아먹는다. 좀 억울하잖아요. 네, 억울하니까 대부분 주식을 안 팔아요. 유상증자 받게 만들려는 속셈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다. 볼 수 있겠죠.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네, 아쉬운 대목이다. 향후에 계속 돈이 나올 수 있는 구조인데도 주주한테 삥을 뜯겠다라고 나온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가지고 있던 돈을 네, 저쪽으로 던져버렸다는 것이 네, 더 열받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그런 정도인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똑같은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죠? 똑같은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미국 증시가 일단 올라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크게 문제될 것 같아 보이진 않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부분 중요하고요.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는 상황에서도 금융투자가 던질 수 있을 것인지, 금융투자 던지면 상승이 제한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금융투자 던지니까 외국인들이 더 거세게 매수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조가 더 이어지게 된다면 반도체 쪽의 움직임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반도체가 돈을 빨아당기게 되면 조선이고 방산이고 뭐 코스닥 쪽의 바이오 구간에 다 좀 쭈글쭈글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시장과 좀 반대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조선이든 방산이든 뭐 다른 쪽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은 반도체가 오늘 주가가 조정을 받아야지 네 그런 종목이 올라가는 거고, 반도체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조선 방산 또는 바이오 쪽에서 재밌는 일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완전히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자금이 조금 이제 좀 분산되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은 그런 정도까지 나오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다 자세한 이야기와 시장의 변화, 상승 포인트, 뭐 여러가지 이야기들은 우리가 무방에서 하시면 되겠죠. 조금 있다가 9시 무료방송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 무방에서 뵐게요. 그때 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